아무리 재난영화의 클리셰가 뻔하고 비현실적이고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비슷하다 한들, 아니 이게 바다에서 살아남기, 산에서 살아남기 같은 시리즈가 아니잖아. 왜 영화 해운대에 백두산 스킨을 씌워놨냐고. 자, 배우와 캐릭터에게 주어진 상황을 볼까요? 마동석, 3년 전부터 백두산 터질 거라고 경고했던 지질학자인데 정부가 개무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터지니까 부랴부랴 브리핑시키고 사명감이 생겨서 막 존나 열심히 연구하다가 굉장히 뜬금없는 사물에서 영감을 얻고 재난을 막을 방법을 찾아내는 뭐 그런 역할. 투모로우에서 재난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잭 홀 박사를 무시하는 정부, 투모로우를 뺏긴 해운대에서는 쓰나미가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박중훈을 무시하는 정부, 투모로우를 뺏긴 해운대를 뺏긴 백두산에서는 백두산이 폭발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마동석을 무시하는 정부. 근데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 인정,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캐릭터긴 하지, 오케이. 배수지, 정확히 해운대 하지원 포지션 딱 그거지. 전봇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오빠야 니 죽으면 안 된대이. 사실상 없어도 이야기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캐릭터? 근데 이 캐릭터의 진면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백두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중 생존력이 제일 쩝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수지야, 님들 수지임? 근데 7개월 된 애기가 있음. 지진 나고 그래서 탈출을 해야 돼. 차 운전을 하고 잠실대교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한강에서 씨바 쓰나미가 오는 거요. 차 문이 고장이 났네?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고! 그냥 얄짤없이 뒤지는 거 아니여. 다음 장면에서 한강에서 수영하고 있는 수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인천항까지 가는 버스를 탑니다. 뭐 타다를 불렀는지 킥보드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감. 아 맞다, 그리고 꼭 남편이랑 전화하고 나서 끊을 때 헉! 하거든?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이러면 찐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 여러모로 없어도 되는 캐릭터이면서 사람 빡칠만한 상황 여럿 만드는 캐릭터였지만 오케이? 그래, 이렇게 위기 만드는 캐릭터도 있긴 해야지. 오케이. 이경영, 이 더러운 거 이거 해야 돼. 나도 그랬어. 이게 우리 팔자야. 장군님 저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대가리 박아. 성공했습니다. 자, 갑니다. 전혜진, 민정수석으로 나오시는데 확실히 멋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해운대 엄정화 포지션? 뭔가 냉철하고 반대하는 정부를 설득시키고 위기에 빠졌지만 결국 재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심적이고 칼같은 정치인 내지는 과학자 포지션? 아 그럼 있어야지. 악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어중간한 선역 캐릭터. 자, 이제 대망의 주인공 USA! 야, 민정수석이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 와가지고 막 방해하고 한국 국군들 쏴 죽이고 말이야, 나쁜 놈들. 잠깐만, 어디서 봤는데? 야, 과학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 와가지고 막 방해하고 명령권 뺏고 말이야, 나쁜 놈들. 20년째 못된 새끼들이구만. 하정우, 국군 대위로 나오는데 민간인일 때는 터널, 군복 입으니까 PMC 더 벙커던데? 이병헌은 이제 북한에 간 스파이? 뭐 이중 스파이? 이렇게 나오는데 둘이 만나는 포인트부터는 이제 공조, 아마겟돈 합쳐놓은 느낌이고 그 다 알잖아요 님들. 둘이 막 처음에는 경계하고 의심하고 하다가 위기 하나 딱 들이닥치고 극복하고 티키타카 주고 받다가 얘기 좀 하면서 우정 좀 쌓다가 알고 보니 이병헌이 하정우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하정우의 그 진실된 마음에 동요해서 하정우를 보내줘. 근데 또 막 위기에 처한 이병헌을 구하러 온 하정우, 같이 화산 폭발을 막으러 가는 둘. 근데 꼭 쌍 한 명이 희생을 해야 됨. 여기서 이제 다시 아마겟돈, 눈물 콧물 범벅 찔찔찔 터지기 10초 전에 희생한 사람의 명대사 하나? 아 뭐 인생 쓰다, 뭐 달다, 보고 싶다, 펑. 내가 왜 주연 둘을 설명을 제대로 안 하는 줄 알아요? 스포라서? 아니야, 스포일러가 필요가 없어. 이거는 시나리오가 진짜 중국 축구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선수 2명이 박지성이랑 손흥민이야. 감독 새끼가 막 야 니네 둘이 알아서 개인기로 골 넣어봐 라고 지시를 한 꼴이라는 거지. 나머지 9명은요? 알게 뭐야, 세워만 놓으면 되잖아. 리준평 캐릭터를 예로 들자면 일관성이라는 게 없어. 그냥 이야기가 흘러가는 대로 계속해서 바뀌어요. 백두산의 스미골 같은 느낌이야. 뭐 이중 스파이에 위험했다가 부성애를 보여줬다가 공격성을 띄웠다가 어디 팔아 넘기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눈물 그렁그렁 희생함. 단막극 마냥 캐릭터가 상황에 맞게끔만 짜여져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지 행동과 결과만 있고 납득의 과정이 없으니까요. 자, 캐릭터와 주어진 상황들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스토리는? 그냥 앞서 말한 상황들을 뷔페마냥 나열한 거야. 그렇다 보니 백두산 재난을 막는 것인가, 북한군과 싸우는 것인가, 미군과 싸우는 것인가, 딸내미랑 리준평이 재회를 하는 스토리인가, 발리우드 마냥 여러 장르를 존내 때려박아 넣어놨죠. 스토리가 엉망진창인 가장 큰 이유는 각 캐릭터의 서브플롯이 너무 깁니다. 백두산의 폭발을 막는다 라는 재난영화의 큰 줄기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코미디, 눈물, 권선징악, 사이다 뭐 이런거 큰 줄기가 되어야 하는 백두산이 그저 배경 정도로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물론 캐릭터 간의 이야기 중요합니다. 그게 메인 플롯을 해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겁니다. 그럼 CG랑 그래픽은? 아, 좋아요. 근데 어쩌라고요? CG랑 그래픽만 좋은 영화가 벌써 3개째잖아요. 신과 함께라는 초대형 포트폴리오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영화는 CG와 그래픽을 때려박아 넣는 공산품이 아니라 스토리와 연출 등등이 어우러져서 합을 이루는 예술이라고요. 내 이름 걸고 장사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이 맛있어요가 아니라 의자가 이뻐요, 계산대가 세련됐어요, 이러면 제대로 된 음식점이 맞냐고요. 설마 신과 함께가 흥한 이유를 CG와 그래픽으로만 보신 건 아니죠? 애초에 주호민이라는 명작가가 구축해놓은 세계관과 캐릭터들의 설정이 매력적이어서 초특급 인기를 구가했다라는 당연한 결과를 도출 못하진 않으셨겠죠? 그런데 이번 영화는 그렇게 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감독의 예술이 아니라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의 노가다 결정체로만 보이니까요. 극 초반부에 백두산 폭발로 인한 지진에 대한 묘사, 강남 한복판 건물이 무너지고 하는 거 보면서 와, 진짜 기술력 개또라이다, 미쳤다 하면서 놀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재난 영화에서 CG가 반인 건 맞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미친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주인공 일행의 모습을 보는 게 진묘미잖아요. 그 살아남는 모습은 대충 컷 바이 컷으로 퉁쳐버리고,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북한에 주둔하는 북한군이 10대명밖에 등장 안하고, 미국이 나쁘고 악당이고 같은 유치하고 저열한 국제정세에 대한 묘사 같은 건 그렇다 칩시다. 이건 재난 영화니까.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 와장창 무너지고 도로가 붕괴되고 한강에 쓰나미가 오는 재난 상황에 백두산 바로 밑에 있는 갱도는 전기도 안 나가고 붕괴도 안 되고 존나 멀쩡하게 그대로 있네? 그냥 여기서부터 이 영화는 재난 영화를 하고 싶었던 건지, 버디무비를 만들고 싶었던 건지, 심파극을 찍고 싶었던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기술력 자랑용 포트폴리오를 한 편 더 찍어내고 싶었던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백두산으로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덱스터 스튜디오에 필요한 건 CG 기술자가 아니라 스토리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작가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연말 블록버스터 영화인데 뭐 어떻냐? 나는 내 남친이랑 봤는데 우리 둘 다 재밌게 봤는데? 개시장 여보작이랑은 지나가는 개미가 몇 마리인지 새도 재밌어 새끼들아. 영화를 보는 우리 관객으로서도 허들을 무리하게 높이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해운대 2019 리메이크 버전 같은 건 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두산 겨울왕국 2를 이겼다, 국산 영화의 승리 같은 섀도우 복싱은 이제 그만 좀 하고, 아우씨 부끄러워. CG 기술력 좋은 거 충분히 알겠으니까, 정말 멋있고 보기 좋으니까 단순히 보기만 좋은 영화 말고 좋은 기술력에 좋은 스토리까지 곁들여진,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일어나기 아까운 영화가 덱스터 스튜디오의 다음 영화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